통합진보당은 비례대표 후보 경선 부정 의혹으로 인한 당내 마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당내 경선 부정 의혹을 공식 제기했던 당 구의원이 당내 패권파들이 상상하는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검찰에서 그 끝을 보고 싶다면 끝까지 물타기를 해도 좋다고 비판한 겁니다. 당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는 오늘 발표됩니다. 한편 전당대회를 앞두고 잠잠하던 새누리당 전대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로 눈치만 보던 출마 희망자들이 후보 등록을 앞두고 더는 결심을 미룰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비박계는 심재철 의원을, 친박계는 황우여 의원을 대표 선수로 내세웠습니다. 민주통합당은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전병헌, 유인태 당선인이 비박지원 이해찬 연대 구축을 발표했습니다. 자, 윤정우 차장, 좀 전에 얘기 나눴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통진당 소속의 이제 부산의 구의원이 이제 이 자체 조사 결과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내 추가 폭로를 하겠다. 검찰에서 한번 내가 밝혀볼까라고 이제 울음장을 놨어요. 그래서 어제 당 홈페이지에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에 통진당 이런 데서 한번 좀 발칵 뒤집혔던 것 같은데 그 소식도 한번 전해주시죠. 지금 통진당이 총선을 전후해서 굉장히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3월 17일이죠. 죄송합니다. 3월 17일 날 민주당과 선거연대에서 단일 후보 뽑자는 경선을 했는데 그때 통진당 공동대표인 이정희 대표가 경선 조작 문제로 파문을 일으켜가지고 통진당이 한번 큰 타격을 입었는데 그 정확하게 한 달 뒤입니다. 한 달 뒤 4월 18일 날 어제 그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다는 이정호 금정구 구의원이자 금정구 지역위원장입니다. 옛날로 치면 지구당 위원장인데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가지고 굉장한 이 선거 부정행위가 있었다. 어떤 부정행위냐면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를 정하는 경선 과정에서 부정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있었다. 예를 들면 대리투표도 있었고 그다음에 선거인 명부보다 더 많은 투표자 수가 나왔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한 사람이 2번 투표를 냈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투표를 냈거나 이런 선거법으로 치자면 이건 아예 선거 무효에 해당하는 거죠. 이런 사실을 폭로해 가지고 통진당에서는 원래 5월 달에 새 지도부를 뽑는 선출 대회를 열려고 했다가 이걸 6월로 연기를 하면서까지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 발표를 코앞에 두고 어제 또 똑같은 이정호 위원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은 그거 말고 또 투표를 하고 나서 개표하는 그 시점, 그 과정에서 또 이런 투개표 관리 규정을 또 고쳐가면서까지 부정을 또 저질렀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걸 제대로 오늘 발표하는데 제대로 발표하지 않으면 검찰에 갈 각오를 해라. 나는 자료를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에 대해서 얼음장을 놓고 협박하는 이런 사태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론이 좀 따가운 게 무엇보다도 이제 도덕성이라든가 정확성, 객관성을 강조하는 그런 이제 진보 쪽에서 이런 사건이 터지니까 더 이제 당혹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이제 이 사건이 당에도 좀 많은 경고가 됐을 텐데 당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좀 한 게 있습니까? 당이 지금 통진당은 아시다시피 크게 세 개파가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당권파인 옛날 민주노동당계, 여기는 이념 성향으로 말하면 NL계, 민족해방계 열리죠. 그 다음에 민중민주라고 해서 PD계, 여기는 옛날에 진보신당 탈당파가 만든 겁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 여기는 친노무현, 친노파라고 하죠. 이 세 개파가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 당권파가 민노당입니다. 민노당계, NL계죠. 이 NL계에서 지금 다 이런 부정행위가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책임론을 놓고도 그럼 이 NL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NL계 쪽에서는 아니다 이건 당 전체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으로 개파 대립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NL이니 PD니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80년대 이제 운동권에서 주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거의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아직도 그 얘기가 최근에 막 나오는 걸 보고 시계가 정말 그 옛날 그 시절로 멈춰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번 부정선거도 사실은 군부 독재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그런 거를 했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그것도 좀 문제라고 그런 말이 있죠. 미워하면서 담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군부 독재, 옛날에 부정부패 이런 것을 굉장히 비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왔던 사람들이 자기가 어느 정도 기득권이 되니까 또 그렇게 닮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정신 상태, 이 도덕관념이 어떻다고 보느냐 하면 내가 하는 일이 옳으면 수단과 과정에서는 또 좀 불법이 있어도 괜찮다 이런 자기 합리주의
빠져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그 이청호 의원, 구의원에 대한 그 기사를 실었어요. 인터뷰를 예, 실었는데. 전화 인터뷰. 예, 그걸 보니까 그 내용 중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런 예. 거가 관행이다라고 얘기를 예. 하는 그 일부 그 예. 뭐 당권파가 되는지 그 안에 내부 세력이 있는데 예. 구체적으로 지칭은 안 했지만 예. 이런 거에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문제다라는 얘기가 예. 있는데 저도 그 부분도 또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놓고도 이게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면 그게 더 이 사안보다 저도 그 대목을 읽고 제가 전번에도 한 2번 정도 얘기해서 그 말씀을 드린 예. 것 같은데 딱 또 그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유시민 공동대표가 그때 예. 그 이정희 공동대표의 그 여론조사 예.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우리 저 진보 성향 사람들한테 너무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지 마시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사실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다르죠. 일반 국민들은 뭔가 이 진보 성향 사람들은 이 능력과는 조금 별개로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돈 문제라든지 이런 그 절차상의 문제에서 굉장히 도덕적이다,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을 텐데 이건 정반대 지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선거 부정이 이제 이뤄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예. 이제 조사 결과도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그 경향신문에 보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의 이제 득표력 이런 걸 예. 보니까 이제 온라인 투표에서 있었던 것 또 현장에서도 부정이 많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떤 후보 같은 경우에 보니까 만약 현장에서 그런 부정이 있었다 그러면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렇습니다. 당선되는 사람 달라질 수 예.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이 후보를 교체해야 된다 이런 예. 주장까지 했어요. 예. 어떤 건지 한번 어제 이청호 위원장의 가장 센 주장 중에 하나는 이미 지금 당선이 확정된 19대 국회의원으로서 확정된 비례대표 1번, 2번, 3번이 자진 사퇴하라. 이 사람들은 불법인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된 사람이고 그런 후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투표를 내기 때문에 원천 무효다 이런 주장이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굉장히 동감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을 뽑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다면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나 검찰에서 왜 즉각적으로 수사를 안 하고 자기 당내에서만 이렇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하고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저도 솔직히 명백한 이 국회의원을 뽑는 하나의 그 당내 과정이긴 합니다만 전 단계 절차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가 명백하게 문제가 있었다, 불법의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하게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어떻게 이게 법이 지금 당내 경선에서 돈으로 후보를 매수하는 행위 이외에 절차상의 문제에서는 선거법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자발적으로 먼저 들어가서 조사를 하지 않고 또 당내에서 문제점을 인지해서 검찰에 고발 고소하지 않는 한 검찰도 먼저 들어가지 않는 이런다고 합니다. 저는 약간 좀 이해는 안 가는데요. 또 이제 뭐 바꿔라고 하는 대상들이 뭐 1번, 2번, 3번이 이제 이 사건 이외에도 또 뭐 그 이념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좀 논란이 좀 됐었던 인물이 맞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좀 간단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그 공교롭게도 지금 1번, 2번, 3번 후보가 모두 당권파인 NL계, 지금 민주노동당계 출신입니다. 1번은 누구냐 하면 여성 후보인데요. 윤금순 전 전국 여성농민총연합회 회장, 이연홍이라고 하죠. 연홍 회장이고 2번은 이석희 사회동향연구소 대표인데 이분의 얘기가 많이 됐었죠. 저 민혁당 그 간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3번은 김재현이라고 31살밖에 안 돼요. 한국 외국어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 청년 비례대표 후보로 거기 투표에서 1등을 했는데 그래서 여기 전체 비례대표 3번이 됐는데요. 이번에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의원이 됐죠. 그런데 이 청년 비례대표 후보 선출 과정에서도 부정이 있었다는 게 이청호 위원장의 주장이니까 이 세 명 다 그 비례대표 후보가 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그 말씀대로 그러면 조사해가지고 그 불법이 있었는 그 숫자만큼을 반영을 하면 이 사람들이 후보가 안 됐겠느냐. 저는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에 불법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몇 표가 있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원인 무효가 되는 법적인 하자가 있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조사 결과 그 수위랄까 발표 내용을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발표가 일단 되고 나면 그러면 당의 이런 분란이라든가 이런 갈등은 조금 뭐 봉합될 걸로 보시는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왜냐하면 이청호 위원장이 얘기를 했죠. 이미 그것이 결과를 발표하는 걸 보고 나서 은폐 의도가 있다 아니면 물타기 의도가 있다고 하면 검찰에 갈 각오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의 고소고발 문제로 가서 법적인 다툼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것은 11시 결과 발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크게는 이제 이미 어떤 불법이 있었다는 것은 거의 다 드러난 거죠. 드러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을 어떻게 수습할 거냐. 대책이 중요한 건데 대책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그 부정행위에 개입한 당직자들, 선거 관리를 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징계를 받아야 되겠죠. 이거는 뭐 아마 지금 통진당 내부에서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당 내에서 정치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거냐 하는 건데, 그거와 관련해서는 당권파하고 비당권파 간에 이제 당권파의 이정희 공동대표를 비롯한 당권파가 책임을 져라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 당권파에서는 공동대표단 전체 다가 책임을 같이 지자, 뭐 물귀신 작전이죠.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앞에 두 가지는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통진당 내부의 일이죠. 당 내부 사정이니까 뭐 국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관심도 없을 거고, 제일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의원이 된 1, 2, 3번 불려나느냐 안 나느냐, 이것이 국민들과의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이 오늘 발표 때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저 윤종구 차장 뒤로 그 통합진보당이라는 이름이 보이는데, 그 통합이 아니라 그 계파 싸움이나 하고 자기들끼리 그 자리 나누기 하고 있고, 진보라기보다는 구태적이고 뭐 불법을 저지르는 것 같아서 이 당 이름하고 하는 일하고는 좀 안 맞는 사람들 같아요. 원래 현상이 안 그러니까 저것을 지향하자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 조롱을 한번 해보자. 정치적으로 뭐 다른 것도 다 비슷합니다. 하여튼 통합진보당 얘기 뭐 이 정도에 좀 마무리하고.